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눈치를 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 눈치를 보고, 동료 눈치를 보고, 후배 눈치까지 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 눈치를 보고, 시댁 눈치를 보고, 처가 눈치를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눈치를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위 눈치를 봅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옛 친구들 눈치를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 이 한마디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이 동굴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하려면 여럿이 함께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쫓겨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에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무리에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집안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문을 잠그면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아직도 수만 년 전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미움받으면 큰일 난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대에 이미 인간 심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마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쇼펜하우어는 과감하게 말한 겁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회에 나간다고 합시다.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뭘 입고 가야지? 너무 초라하게 입으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너무 잘 차려 입으면 잘난 척한다고 하지 않을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식 이야기를 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동창회 하나 나가는 것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네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다. 누구네 딸은 결혼을 잘했다. 누구네 손자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자식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우울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고 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해 줄까요?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걱정, 자기 문제, 자기 삶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입었는지, 뭘 말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자체가
사실 이런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되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헤겔이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좌절했을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결국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가 발견한 진리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사상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젊은 시절에 남들의 시선에 흔들려서 자기 길을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란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이 나를 알아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의견도 말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쓰러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돈도 없고 자기 삶도 없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려고 자기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작 자기가 아플 때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합니다. 이 모든 게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허영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빌허에 영화로울 영입니다. 비어있는 영화로움, 속이 빈 화려함, 그게 바로 허영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 남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둘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첫 번째,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내 건강, 내 성격, 내 마음의 평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한 것이 세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매달립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눈치를 안 보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의식적으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몇 가지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들의 평가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에 내 행복을 걸어야 할까요? 그건 마치 바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큰 성과를 냈을 때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칭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비난이 쏟아집니다. 예전에 잘했던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란 게 그렇습니다. 좋았던 건 금방 잊어버리고 나빴던 건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남을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내 안에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는 외부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외부적인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녁에 혼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평화로움, 그 순간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산책하면서 느끼는 바람의 시원함,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편안한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편한 옷을 입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억지로 만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억지로 나갑니다. 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사람,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남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시선이라는 줄에 매여 있으니까요. 물론 이 말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만남, 의무감에서 하는 만남, 외로워 보일까봐 억지로 하는 만남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성격이 소탈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꾼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더 많은 나무를 하지 않느냐?
왜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느냐? 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더 필요하겠소? 마을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하인도 여럿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내 뒤에서 흉을 보지는 않을까? 혹시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보다 못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나는 남들의 눈을 빌려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남의 눈을 빌려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특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체면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성적표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잘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은 나와 다른 별개의 인간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그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내 체면과 연결시키는 순간 나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면 자식을 통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같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 이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전혀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 쇼펜하우어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불교의 가르침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한 옷을 입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딱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20대에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30대에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이만큼 왔구나. 50대가 되면 확실히 느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60대, 70대가 되면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정말 즐기는 것을 즐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쁘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의 뜻은 이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남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 남이 정해놓은 올바름의 기준,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믿는 올바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오늘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고를 때 남들이 뭘 먹는지 보지 말고, 오늘 입을 옷을 고를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편한 옷을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싫은데도 좋다고 하고, 하기 싫은데도 하겠다고 하고, 가기 싫은데도 가겠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반대로 항상 남에게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당시 학계에서 인기가 없었지만 자기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고 남들과 어울리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그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삶을 산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조금씩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겠다고요.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조금씩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 기준으로 선택하겠다고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아,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들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2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보화 시대, SNS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남의 시선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누군가가 올린 사진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고,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것은 그들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좋은 장소, 가장 화려한 순간, 그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걱정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SNS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은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SNS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것이야말로 허영의 극치라고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디지털 세계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자기 내면을 가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떳떳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남의 눈치를 안 본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세상은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겠다고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